자, 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름. 저는 최여름이에요. 저는 최여름이고요. 자, 고3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본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 어떻게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봤었던 모의고사와는 좀 수준이 다르죠? 그리고 이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낸 연합 학력평가 수준은요, 높았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쉬웠을 것이고요. 공부를 안 하거나 덜한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수준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일컷이 지금 현재 EBS에서 44점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 많은 재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은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 부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육모를 달려가야 됩니다. 육모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육모 전에는 반드시 개념만 달달하면 안 됩니다. 개념과 기출을 최소 1회독 이상은 해주고 육모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케이. 반드시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좀 걱정도 좀 돼요. 여기서 이제 뭐 50점을 맞든가 48점, 47점 지금 DM이 엄청 많이 왔는데 나는 1등급이다 해가지고 그냥 막 무시하고 육모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반드시 수능은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은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에바죠. 공부를 꼼꼼하게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준비를 최소 육모 전에는 완성시켜 주세요. 반드시. 자, 그러면 주요 문항은 안 하고요. 3월 모의고사니까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전문항 해설하겠습니다. 짜증나거든요. 전문항 해설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여지없이 1번 문제는 고전 문제죠. 관점 문제입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찾는 문제고요. 자, 가다. 이제 가는 국회 애들이 정치하는 것이고요. 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정치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갑 같은 경우는 가와 나는 모두 정치로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정치로 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갑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을은 나는 가와 달리 정치로 볼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갑의 관점은 국가 주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죠.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 자, 3번. 자,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 넓은 의미에 해당됩니다. 넓은 의미.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자,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된다고 본다. 이거 둘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거는 좁은 의미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어쩌고 저쩌고랍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했고요. 자, 민법의 기본 원칙 A가 반영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A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찾아내면 되고요. 자, 1번. 현재 공정성을 이룬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고요. 국가는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소유권 절대 원칙. 가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요. 자, 4번. 자, 개인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나머지네요. 자, 무과실 책임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3번 가겠습니다. 자, 법치주의 문제고요. 자,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통치 방식을 의미하며 그 유형에는 A와 B가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겠죠. 자, A는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중시한답니다. B는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A는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1번.
자, A는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의 지배를 강조한다. 사람의 지배는 인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둘 다 법치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자, B는 자,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건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합니다. 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한 건 둘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둘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5번. 자, A와 B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둘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 나와 있고요. 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의 권리. 자, 국가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쪽은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했기 때문에 이쪽은 국제평화. 국제평화. 자, 1번. 자,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입니다. 현대복지국가. 1번 정답이고 이 복지국가 원리에는 사회권이 녹여져 있습니다. 자, 2번. 자, 복지국가의 원리 A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적극적. 이 복지국가의 원리 안에는 사회권이 녹여져 있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국가야 좀 해줘. 나 좀 도와줘야 해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자, 3번. 대선에서 제외국민에게 의해서 제외국민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 이거는 참정권을 말하고 있죠. 국민 비의 실현 방안 아니죠.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에 해당됩니다. 국민주권주의. 자, 4번. 사회보장제도 뭐 기초수급자제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실시는 A가 아닌 B 아니죠. 바꿔줘야 됩니다.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국제평화입니다. 국제평화. B가 아닌 A, B가 아닌 A 아니죠. A가 아닌 B라고 해줘 맞겠죠. 이렇게 바꿔주어야 맞습니다. 국제평화 원칙에 따라서 침략적 전쟁, 즉 남을 뺏어먹기 위해서 침략적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단 모든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방어해야죠. 맞고만 있으면 바보예요. 에바죠. 개바죠. 그죠? 맞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5번 볼까요? 자, 보면 자, 기본권 유형끼리 묶은 거죠. 자, 가와 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은 응답을 할 수 있는 것끼리 묶었는데요. A, B, C는 각각 사회 자유 청구 중 하나랍니다. 자, 가 보면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로 봤을 때는 사회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어보면 같은 대답이니까 A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사회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인가는 사회와 청구입니다. 사회와 청구인데 A가 사회가 나왔기 때문에 C가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B는 자유겠네요. B가 자유고요. 자, 1번. 자, 가에 대한 A의 응답. 가에 대한 A의 응답은 네겠죠. 네. A는 네 이러고요. 자, 나에 대한 A의 응답은 나에 대한 B의 응답. B의 응답은 자유 여기는 아니요겠죠. 아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모두 예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기본권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B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A는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자, 열거적 권리죠. 사회 청구 둘 다 열거적 권리입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자,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 이거 많이 나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 이거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자,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적극적 권리이다. 사회 청구 둘 다 적극적 권리입니다. 둘 다 적극적 권리가 달리가 틀렸네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이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며, 여기서 공무단임권은요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기본권 중에서. 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 없이 헌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에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했답니다. 위헌 판단을 했고요. 자, 1번.
자, 기억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에 해당됩니다. 청구권이에요. 근데 공무단임권은 참정권이죠. 자, 니은 헌법소원심판. 여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 자,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자이다. 헌법소원심판은 재청권자, 청구권자는 국민만 해당됩니다. 국민만 해당돼요. 예, 안 돼요. 자,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죠. 국회. 헌재는 아닙니다. 자, 5번. 자, 디귿. 헌재의 구성원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장 있죠. 소장. 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재판관들은 아니에요. 헌법재판관 9명은 아닙니다. 자, 7번. 7번이 난이도가 살짝 높았습니다. 7번이 살짝 난이도 높았고요. 자, 보면 자, 전형적인 정부 형태 나왔고요. 자, 여기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나오면 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 내각제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활동에서 갑부터 병은요. 자, 아래 표와 같이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았답니다. 자, 그리고 갑은 을의 카드를, 을은 병의 카드를, 병은 갑의 카드를 동시에 한 장만 가져왔답니다. 자, 이후 갑부터 병이 각자 가진 2장의 카드 점수를 합산해 보니 갑은 2점 받았고요. 자, 을은 3점 받았고 병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단 각 카드 내용이 전형적인 대통령제만 해당하면 1점이고요. 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만 해당하면 2점이고요. 두 정부 형태에 모두 해당하면 3점이랍니다. 자, 그러면 점수 한번 봐볼까요? 자, 갑은 첫 번째 카드를 뽑았는데요. 자,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고요. 자, 법률안 거부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갑이 받은 두 번째 카드는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은 동일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1점입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 특징이죠. 자, 자, 의회 의원은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답니다. 있으면 의원 내각제 특징인데 없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대불신인권, 내각불신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은 2점에 해당합니다. 의원 내각제 특징이기 때문에. 자,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거로 선출한다. 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똑같아요. 똑같게 해요. 이게 3점입니다. 자,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거로 선출한다 했기 때문에 이쪽은 1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갑은 2점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갑은요, 한 장을 병한테 주고요. 이거 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병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의뢰받은 카드 2개 중에서 한 장을 가져왔답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갑은 가져오니까 2점이래요. 한 장 갑은 2개 중에 하나를 버리고요. 하나를 병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의뢰 2개 카드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2점이랍니다. 그럼 가져왔으면 당연히 첫 번째 카드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뢰받은 첫 번째 카드를 갑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은 3점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을 같은 경우는 갑은 한 장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한 장을 가져왔죠. 그럼 이걸 가져갔겠죠. 그럼 나머지 2점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져왔는데 3점이래요. 그럼 2점에서 1점짜리를 가져와겠죠. 그러면 병이 받은 두 번째 카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을이 3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 받은 세 번째 카드를 을이 지금 가져가 버렸고요. 그럼 여기 갑이 받은 2개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죠. 근데 점수는 어차피 1점, 1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카드가 와도 4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카드가 와도. 그래서 병이 4점밖에 될 수가 없다. 병이 받은 요 카드 있죠. 두 번째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를 지금 을이 가져간 거란 말이야. 을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는 갑이 받은 2개의 카드 아무거나 와도 4점입니다. 하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4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은 4점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볼까요? 그래서 기억은 3점이 아니라 4점이다. 3점이 아니라 4점이다. 자, 2번. 자, 의원 내각제에만 해당하는 내용의 카드 2점짜리죠. 이쪽 한 장이네요. 한 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갑은 을이 배부받은 카드 중 두 번째 카드를 가져간 게 아니라 을은 첫 번째. 그죠? 갑은 을이 배부받은 첫 번째 카드를 가져간 겁니다. 두 번째 카드가 아니라 첫 번째 카드. 자, 을병이 가져간 카드의 내용은 모두 대통령제에만 해당한다. 자, 을병이 가져간 카드. 을은 지금 현재 을은 병의 대통령제 카드를 가져왔죠. 맞죠? 그 다음에 병이 가져온 카드도 대통령제를 가져와. 여기 대통령제잖아요. 병이.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5번. 갑은 을병과 달리 카드를 가져가기 전과 후의 점수가 같다. 뭐 후가 지금 여고고요. 전도 똑같습니다. 전도 지금 2, 3, 4기 때문에 전과 후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달리가 틀렸네요. 갑을병 모두 다 전후의 점수가 같다라고 해줘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 선도를 공언한 땡땡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가 자, 니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었답니다. 그럼 지방의회 중에서 도의회이기 때문에 광역의회겠죠. 자, 네모네모시 주민들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네모네모 시장이, 여기서 네모네모 시장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맞죠. 근데 아직 광역자치단체장인지 기초자치단체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네모네모 시장을 임기 중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리을은 주민 소환 제도에 해당합니다. 주민 소환 제도에 해당돼요. 자, 1번 볼까요? 자, 니은. 자, 도의회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의결기관이다 라고 해줘 맞고요. 자, 디귿은 네모네모 시장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갖는다.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자, 3번 리을. 네모네모 시장을 임기 중 주민의 투표에 의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 소환 제도는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가진 제도입니다. 또한 주민 발언과 주민 투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 기억은요. 조례는 니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거친 후 주민투표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이고요. 자, 5번 니은의 구성원은 의회의 구성원은 디귿과 달리 시장과 달리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된다. 이것도 달리가 틀렸습니다. 얘도요. 네모네모 시장이죠. 얘도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것이고요. 얘도 광역의회죠. 광역의회 소선거구제도 단순 다수대표제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오늘 그림이 엄청 크네요. 깜짝이야. 자, A는 상고심을 담당한대요. A가 뭡니까? 대법원이죠. 그죠? 우리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A는 대법원이고요. 상고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A는 대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자, B는 C 소속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관한 감찰을 담당한다 했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 감찰은 감사원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C가 대통령이겠네요. 그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래서 B가 감사원이 되겠네요. 자, 기업 A는 대법원은요.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위헌 위법한 하위법률이 헌법과 법률보다 하위법이 명령규칙 처분이 재판 중에 명령규칙 처분이 재판에 적용될 때 그럴 때 위법성과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법원은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일반 심사는 모든 법원이 다 가능하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지입니다.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감사원은요. 국가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권은 국회가 가지는 것이고요. 자, 디귿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디귿 비회장은 감사원장은요. 대통령과 달리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아닙니다. 달리가 틀렸죠? 다 됩니다. 감사원장도 되고요. 대통령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다 됩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 다 돼요. 국회의원 빼고 다 됩니다. 국회의원 빼고. 국회의장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리을. 비회장은, 감사원장은요. A장, 대법원장과 달리 C가 임명한다.
달리가 틀렸죠.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9번, 10번 가겠습니다. 자, 갑의 변호인은 갑이 16세고요. 자, A를 폭행할 당시 사고 능력 등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했고요. 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그러면 심신상실자는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책임조각 사유. 그래서 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을은 B가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을에게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그런데 B가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긴급피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1번 기억. 자, 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고 위법성도 해당이 되지만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2번 기억. 정당 행위에 해당할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아니죠. 즉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건 전체 다 아니에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3번 기억. 형사 미성년자 행위로 책임이 조각된다? 아니죠.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책임 조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니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긴급 피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법원은 A를 폭행한 갑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입니다. 유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답니다. 그러나 갑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로 소재를 감추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했답니다. 미친놈이네요. 이에 땡땡 보호관찰소장은 검사에게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신청했고요. 검사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답니다. 그래서 이 각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 받았고요.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유예기간 3년 동안 잘 있어야 돼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을 하면 안 되죠.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미친놈이죠. 미친놈인데 그런데 잘 받지 않았죠. 그래서 보호관찰소장이 집행유예 취소의 청구를 검사에게 청구했고요. 그래서 검사는 법원에 그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답니다. 자, 1번 기억, 징역이죠. 징역은 노역이 부과되는 자유형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선고유형이다. 집행유예 유죄입니다. 선고유예도 유죄고요. 아니고요. 자, 디귿은 디귿이 어디 있나요? 여기죠. 보호관찰이네요. 보호관찰은 범죄에 대한 예방이 아닌 응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번 리을은 검사죠. 검사는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자입니다. 검사가 지휘를 해요. 형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검사는 원고의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행 단계에서는 우리 검사님이 지휘를 합니다. 자, 5번. 자, 미음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면 리을은 갑을 기소한다. 이게 맥락이 아예 안 맞습니다. 갑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음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집행을 유예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 6월을 가게 되는 것이죠. 12번. 자, 12번도 약간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법적 판단이 옳으면 1점, 옳지 않으면 0점입니다. 자, 갑 17세고요. 17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는 계약을 판매업자 A와 체결했답니다. 자, 갑은
자,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않고 A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한 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불완전한 계약이기 때문에 갑과 갑의 법정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물론 A 입장에서도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확답 촉구는 갑에게 하는 게 아니라 갑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 촉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가는 점수가 1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옳은 판단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기억, 가. 여기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불완전한 계약이기 때문에 갑은 취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도 취소권자고요. 갑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가능하고요. 자, 니은, 나에는 갑에게 A는 갑에게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잖아요. 확답 촉구할 수 없습니다. A는 확답 촉구를 갑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는 여기가 들어가면 0점이 되는 것이죠.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도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을은 위조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판매업자 B는 고가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답니다. 자, 을은요. 자, B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은 지금 현재 위조한 동의서를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을과 B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을과 을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B도 철회권과 확답 촉구가 배제된다. 이미 완성된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귿 다. 자, 다에는 이제 틀린 내용이 들어가겠죠. 0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 B는 을에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아버리잖아요. 맞아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라는 이쪽에는 이제 옳은 것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1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을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죠.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기 때문에 옳은 게 들어가는데 이거 내용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3번. 자, 볼까요? 13번. 자, 갑을병은 함께 A를 폭행했답니다. 나쁜 애들이네요. 그런데 갑은 구속 수사를 받았고요. 구속 수사. 자, 을과 병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갑은 일단 구속되고 수사를 받았다 말이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판사에게 청구를 했고요. 발부를 받아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구속됐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후 갑은 기소가 됐고요. 검사에 의해서 갑은 기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고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일단은 안심입니다. 왜?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년부로 송치해봤자 어차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10호 받아도요. 자, 병은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했네요. 병은 개이득된 거네요. 자, 그래서 다는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요. 자, 가정법원 소년부는 을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렸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2심 법원은 갑에게 무죄 판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네요.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갑 같은 경우는 1심 법원에서는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원고인 검사와 그 다음에 갑의 싸움이겠는데요. 그런데 징역 1년을 선고했답니다. 여기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죠. 그래가지고 검사가 항소할 수도 있고 갑이 항소할 수도 있죠. 근데 아직 누가 항소했는지 모르지만 이 2심 법원에서는 검사와 갑의 싸움에서 2심 법원에서 갑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2심에서는. 그죠? 갑의 무죄 써볼까요? 검사와 갑의 싸움인데요. 여기서 2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대요. 무죄 판결했답니다.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갑이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검사 입장에서는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상고를 했겠죠. 검사가 상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 2심법원, 즉 원심법원, 2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답니다. 그러면 갑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번.
자, 가에서 을병은 불구속 수사를 받은 을병은 갑과 달리 구속 적부심을 받았다. 구속 적부심은요, 일단 구속된 이후에 기소 전에 저 좀 빼주세요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속 적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을병은 당연히 아니고요. 갑도 모르죠. 갑도 뭐 그런 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이쪽이죠. 나에서 갑을의 연령은 병과 달리 14세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갑 같은 경우도 일단 검사한테 왔고요. 을 같은 경우도 일단 검사한테 왔고요. 병도 기소유예를 받았단 말이면 일단 검사한테 왔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왔기 때문에 전부 다 14세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가 틀렸고요. 촉법이면 검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촉법은 검사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경찰서에서 소년부로 가기 때문에. 자, 3번 다에서 갑과 을은 모두 형벌을 선고받았다. 나에서 다에서 이쪽이죠. 다에서는 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았고 여기는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을은 형벌을 선고받지 않았어요. 자, 4번 라의 판결에 대해 상고한 재판 당사자는 갑이다. 갑이 무죄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왜 무죄예요? 라고 상고를 한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미친놈이죠. 그럴 일은 없겠죠. 갑이다. 아니다. 자, 5번 마 이후에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구속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죄 판결, 확정 판결 났잖아요. 그러면 구금된 날만큼 보상 받아야죠. 무죄 판결 났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4번 갈까요? 자, 고등학생 갑은요. 자, 을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주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수로 병해차에 휘발유 대신에 경유를 주유했답니다. 어떡하냐? 자, 병해차는 얼마 가지 못해 멈추었고 정비업체 견인되었다. 그럼 일단 써볼까요, 일단? 자, 갑은 알바생이죠. 갑은 알바생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사용자입니다. 을이 사용자죠. 사용자, 피용자. 그래서 휘발유 대신에 경유를 주유했답니다. 갑이 어디 차에다가? 병의 차에다가. 자, 그래서 정비업체 사장은 병에게 휘발유 대신 경유가 주유되었기 때문에 차가 멈추었다고 알려주었고요. 그래서 이에 병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 직원과 병 사이에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병은 갑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여기 갑의 일반 불법행위가 책임이 성립된다면 그러면 병은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을에게도 가능합니다. 을에게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연장으로 병이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인데 여기가 을이 저는 과실이 없어요 라고 입증하면 면책되겠죠.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갑이 지금 현재 17세죠. 17세이기 때문에 갑의 법정 대리인 부모에게도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길까지 연장해 해석해 줘야 됩니다. 자, 1번. 자, 갑의 행위는 이쪽이죠. 자, 갑의 행위는 고의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그래서 아니고요. 자, 2번. 갑의 행위가 이쪽이죠. 갑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을 한다면 을은 일반 불법에 책임진다. 을은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불법행위 책임이죠. 일반이 아니라 특수불법행위입니다. 자, 3번. 자, 을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을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여기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갑에게도 일반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그런데 배상 능력이 피용자보다는 사용자가 배상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다음 4번. 병은 갑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니다. 일반 불법행위. 만약에 병이 을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를 청구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면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일반 불법행위로. 갑에게 청구하면 되는데 갑이 17세인데 배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의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병은 갑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수가 아닙니다.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 책임인데 갑은 17세잖아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 봐줘야 되고요. 알바도 했는데요. 자, 5번. 자, 갑의 부모, 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이다. 공동불법행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볼까요? 자, A부터 C는 각각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중 하나고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옳답니다. 자, A는 공익보다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가 있기 때문에 A는 이익집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C는 B와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요라고 했네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C는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C가 시민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B가 정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기억. 자, A는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죠. 정당.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 B는 정당은 시민단체와 달리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은 정당에 해당합니다. 정당. 니은 정답이고요. 디귿. 자,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 추천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죠. 정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C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B의 역할입니다. 자, 리을 A부터 C,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모두 다 정치과정, 이스턴의 정치과정 모형 있죠. 거기서 투입 기능을 전부 다 담당합니다. 리을 정답 16번 가겠습니다. 자, A부터 C는 각각 국제간섭법, 법의 일반 원칙 조약 중 하나이고요. 아직 이제 3모기 때문에 아직 6단원은 아직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배우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갑. 자, B는 주로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문서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거 세 개 중에서 조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조약이고요. 근데 교사가 갑만 옳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 옳게 설명했기 때문에 B는 일단은 조약에 해당합니다. B는 조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을은 그럼 을은 틀렸다라는 말이죠. 을은 틀렸다는 말이고 갑만 옳게 설명했단 말이면 을은 틀렸다는 말이고요. C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 근데 C는 아니래요. 갑만 옳게 설명이 아니래요. 그러면 A가 일반 원칙이라는 말이고요. 그럼 C는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해당합니다. 1번. 자, 우리나라에서 조약 B의 체결 비준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체결 비준 동의권이 국회의 권한입니다. 동의권이 국회의 권한이에요.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2번.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이 아니라 제한적 구속력입니다.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에만 구속력이 부여됩니다. 3번. 국제관습법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 3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모두 다 A부터 C 모두 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 가능하고요. 5번. A부터 C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국내법 중 법률이라고 봐줘야 됩니다. 국내법 중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라고 해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 A부터 C를 구분한 것이고요. 자, A부터 C는 모두 중학교 졸업했고요. 자, 연령은 17세, 18세, 20세 중 하나랍니다. 나이 규정 한번 가볼까요? 자, 15세 미만 기준 해가지고요. 15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14살까지죠. 14살까지. 얘네들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가 불가능한데, 단,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다면 가능하고요. 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8세 미만 기준 잡고요. 18세 미만. 그러면 15세, 16세, 17세죠. 얘네들은 연소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연소근로자.
그리고 18세가 있겠죠? 18세가 있고요. 여기 18세부터는 일반 근로자라고 봅니다. 18세부터는 일반 근로자예요. 물론 이 18세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은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는 일반 근로자예요. 자, 그러면 17세, 18세, 20세 중 하나라 했으니까 얘가 연소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일반 근로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연소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자, 그러면 기억선지부터 바로 갈까요? 자, 가에 자, 진한줄 실선이 냅니다. 점선이 아니오고요. 자, 가에 사용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가? 요건요. 사업주는 연소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는 사업주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연소 근로자 17세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가에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둘 다 예잖아요. 한 명만 낸대요.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17세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18세와 19세는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를 단순하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니은. 자, 가에 이쪽이죠. 자, 가에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한가? 이거는 셋 다 아니오입니다. 셋 다 아니오예요. 그래서 가 여기는 들어갈 수 없다. 맞네요. 니은 정답이고요. 자, 디귿. 나의 이쪽이 나네요. 자, 연장 근로 없이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가? 연장 근로 없이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가는 18, 20세죠. 18, 20세. 얘네들은 1일 8시간 근로 가능합니다. 근로 가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A는 아니오기 때문에 여기 17세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자, 가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이 가능한가? 얘는 17세와 그 다음에 18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가에 들어간 B가 이번에는 20세가 되겠네요. B가 20세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요니까요. 아니요. 자, 그럼 나의 연장 근로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가? 있는 거는 나머지 18세겠네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가는 18세에 해당합니다. 나의. 그러면 얘가 18세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17세가 되겠네요. C는 18세이다. 정답. 니은 니은 일 5번이 정답이네요. 맞죠? 18번 가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했으니까 A와 B 둘 중에 하나는 국제사법재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가 총회죠. 그런데 질문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대요. 없으니까 A가 그러면 총회가 되겠네요. 그러면 A와 B 중에 하나가 국사제니까요. 그러면 A가 총회니까 B가 국사제겠네요. B가 국제사법재판소고요. 그러면 나머지 C가 안보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A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결기구는 안보리에 해당합니다. 근데 A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자,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당사자는 국가만 해당합니다. 이것도 X고요. 자, B는 국사제는 A와 C에서 선출되는 15명의 국적이 다른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O겠네요. XXO 을이네요. 정답이고요. 19번. 정답이래요. 자, 갑과 을은 혼인신고 A를 낳았답니다. 자,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A를 낳았답니다. 그럼 법률혼이라는 말이겠죠? 자, 1년 후 갑과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을이 양육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봐봐. A는 갑과 을이 이혼을 했고 A를 을이 양육했다 해가지고 갑이 A의 아빠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친자관계는 유지가 돼요. 친권과 양육권은 친자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혼의 갑과 갑은 병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 B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답니다. B를 친양자, 얘는 친양자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을 했고요. 자, 2년 후 갑은 유언 없이 사망을 했다며. 유언 없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갑의 재산은 A와 B와 병이 받겠죠? 1대 1대 1.5로요. 자, 1번. 자, 기억은 혼인신고죠?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자, 혼인신고. 희응이죠. 혼인신고. 희응. 혼인신고. 혼, 희응. 형식적, 희응, 희응. 이렇게. 혼인신고가 좋잖아요. 이렇게. 희응, 희응. 형식적 요건입니다. 희응, 희응. 막 헷갈리거든요. 막 수능장에서 실제로 갔을 때 씨발 이거 혼인신고가 실질적인지 형식적인지 헷갈려요. 희응, 희응. 혼인신고하면 좋잖아요. 실제로는 안 좋습니다. 실제로는 안 좋아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2번. 자, 니은을 위해 재판상 이혼이네요. 재판상 이혼. 니은을 위해 갑과 을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다. 재판상 이혼은 숙려기간 거치지 않아요. 협의상 이혼이죠. 뭐 숙려기간 또는 뭐 이혼 의사 확인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협의상 이혼만 생각해야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라는 거 거칩니다. 조정. 3번 디귿으로 인해 여기네요. A는 을이 양육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갑과 이의 친자관계가 종료된다. 유지되죠. 아, 그냥 부모가 이혼한 거야. 이혼한 거야. A는 을도 엄마고 갑도 아빠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친자관계는 살아있습니다. 갑과 A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려면요. 이 A를 친양자 입양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지돼요. 갑의 자식이에요. 을의 자식이고요. A는. 자, 4번 리을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B를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 그러면 이 B는 친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합니다. 혼인 중에 출생자로 간주하는 것이 근데 각각의 혼외자 아니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에 자로 간주합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자와 같은 지위라고 말하죠. 자, 5번. 5번이 정답인가요? 그러네요. 자, 미음, 이음. 유언 없이 사망을 했답니다. 미음, 이음. 병. A, B는 갑의 재산을 다 상속받습니다. 선생님, 친양자 입양인데요? 똑같아요. 친양자 입양도 자식입니다. 자식, 배우자. 1대 1대 1.5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어렵죠?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청 기출문제 20번 치고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는데 지금부터 이 20번 해설은요. 전교 꼴등 학생이 봐도 이해가 되게끔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볼까요? 자, 갑국의회는요. 자, 지역구 의원 1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그러면 전체 200명의 의원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자, 유권자는 자,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답니다. 자,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제도로 선출된다라고 했고요. 자,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60석은 100석 중에서 60석 곱하기죠. 곱하기. 선생님이 그 광주 사투리 곱하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곱하기. 곱하기가 맞습니다. 자, 60석 곱하기. 자,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로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정당에 배분해 주고요. 자,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각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해 주고요. 전체 100석 중에서 60석은 이렇게 나눠주라고 했고요. 자, 나머지 40석은 아래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정당별로 배분을 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선거구 분석 특강을 할 때 다 배울 겁니다. 그런데 안 배워도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행부터 한번 볼까요? 자, 현행하고요. 자, A당, B당, C당, D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지역구 의석수부터 한번 볼게요.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전체 100석이잖아요.
자, A당은 42석, B당은 29석, C당은 19석, D당은 10석을 차지했답니다.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A당은 자 42석 가져왔고요. 자, B당은 29석, C당은 19개, D당은 10개, 전체 100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비례대표 첫 번째 60석을 배분해 주는 거 1번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60석. 자, 이 60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로 해주래요. 60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 그러면 여기 정당 득표율에 A당, B당, C당, D당 36, 32, 22, 10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A당은 자, 전체 60석 곱하기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 A당은 36%죠. 100분의 36을 해도 되고요. 0.36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60 곱하기 0.36을 하면 산출된 수가 나옵니다. 산출된 수. 그러면 60 곱하기 0.36은 얼마입니까? 얼마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21.6이 나옵니다. 21.6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B당도 하고요. C당도 하고요. D당도 합니다. B당은 60 곱하기 0.32 하면 되겠죠. C당은 60 곱하기 0.22 하면 되고 D당은 60 곱하기 0.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산출대수가 몇 나오냐면요. 자, A당은 21.6 나오고요. 21.6이 나오고요. 자, B당은 19.2 나오고요. 그 다음에 C당은 13.2가 나오고요. D당은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수만큼 각 정당에 배분해 주래요. 정수. 그러면 21, 19, 13, 6이죠. 다 더하면 39가 나옵니다. 아니, 59가 나오고요. 59. 그러면 자녀의석 한 석이 발생했습니다. 자녀의석은 한 석이 발생했고요. 이 자녀의석은 누굴 주냐?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해줘. 그럼 소수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건 6, 2, 2. 여기 A당이 가장 크네요. 그럼 얘는 A당은 한 석 더 가져가는 개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60석 배분 방식으로 하면 A당이 22개죠. 21 플러스 1입니다. A당은 22개 가져왔고요. 19개 가져왔고요. 13개 가져왔고요. 6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개 쉬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40석 배분해 주는 거 볼까요? 40석 배분해 주는 거. 자, 보면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자, 40석 곱하기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분모로 나눠주래요.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분모로 놔주고요. 분의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 곱하기 40을 하래요. 그럼 이봐, 연동 배분 의석수가 뭐냐 이거야. 연동 배분 의석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연동 배분 의석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200석 곱하기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 빼기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해서 2로 나눠주랍니다. 2로 나눠주래요.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연동 배분 의석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연동 배분 의석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A당. 자, A당 보면요. 자, 연동 배분 의석수 200석 곱하기 자,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 A당이면 36이기 때문에 0.36이죠. 0.36 여기서 득표를 했죠. 여기까지 했죠. 여기서 빼기 각 정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 A당은 42개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빼기 42. 자, 그럼 해볼까요? 200과 0.36이면은 70입니다. 72에서 42를 빼면 30이죠. 30이죠. 여기서 2를 나눠주래요. 이렇게 해서 2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30이고요. 70이잖아. 36 곱하기 2는 70이 아니야. 72에서 42를 빼면 30이죠. 그래서 2를 나눠주면 15가 나옵니다. 맞아요? 15가 나오죠. 그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A와 B와 C와 D가 A는 15였습니다. A는 15고요. 똑같이 하면 여기는 B는 17.5가 나오고요. C는 12.5가 나오고요. D는 5가 나옵니다. 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전체 다 더하면 50입니다. 전체 다 하면 다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했으니까 다시 올려볼까요? 그러면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분모로 놔둬주고,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를 분자로 놔둬주고, 거기에 40을 고발합니다. 그러면 자, 이 끊어버리고, 자, 그러면 자,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를 분모로 놔두죠. 다 더하면 50이죠. 자, 그러면 A, 자, 분모에 50을 놔두고요. 그 다음에 A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는 15개입니다. 15개죠.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자, B당도 해볼까요? B당까지만. B당 50 분의 17.5 곱하기 40 하면 되겠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자, A, B, C, D가 어떻게 나오냐? 다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A는 12가 나오고요. B는 14가 나오고요. C는 10, D는 4개를 받게 됩니다. 도출을 해냈네요. 12개, 14개, 10개, 4개. 끝났네요. 그래서 6개는 60개, 얘는 30개, 전체 60개, 40개, 전체 100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총 의석수는 요거 3개를 다 더한 값이 A당의 총 의석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은 76개고요. 76개. 자, B당은 62개, C당이 42개, 자, D당이 20개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현행이 끝났습니다. 현행이 끝났고요. 자, 현행이 끝났고요. 자, 개편한 걸까요? 자, 개편한. 지워버리고. 자, 개편안은, 자,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대요. 자, 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하래요. 즉, 200석은 유지를 하고요. 자, 지역구 의원은 현행대로 그대로 선출하래요. 그러면 비례대표 100석은 아래의 계산 방식에 따라서 정당별로 배분해줘라라는 것입니다. 자,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총 의석수 200석을 곱해가지고요. 각 정당의 정당 득표를 곱한 다음에 거기서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빼주랍니다.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개편안 적어놓고요. 그대로 해주면. 일단은 개편안에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가라 했죠. 지역구 의석수는 A당, B당. 그러면 42개, 29개, 19개, 10개는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 비례대표 의석수 100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는요. 전체 200석이죠. 200석.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자, 200석 곱하기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 A당 36%죠. 0.36 해가지고 빼기 42를 하면 됩니다. 맞아요? 맞죠? 자, B당까지 해볼까요? 자, B당까지만. B당도요. 200 곱하기 0.32 빼기 29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D가 나올 것입니다. 몇 개씩 나오냐면요. A가 30 나오고요. 자, B가 35 나오고요. C가 25, D가 10개, 전체 100개가 됐네요. 그대로 비례대표. 30, 35, 25, 10개. 그러면 또 여기도 총 의석수는 2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72,
64, 44, 20. 현행도 전체 200석이고요. 개편안도 전체 200석입니다. 자, 1번 볼까요? 갑국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한 선거구 수는 50개가 아니라 100개죠. 지역구의원이 100명이고요. 소선거구 제도로 했기 때문에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만을 당선시키는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거구 수는 50개가 아니라 100개입니다. 100개. 자, 2번. 자, 비례대표 의석률은 현행과 달리 개편안에서 B당이 가장 높다 했는데 일단 개수로만 보면 B당이 지금 현재 64개고요. 개편안 보면 현행은요 지금 현재 여기를 봐야겠죠. 비례대표 의석률이니까요. 이쪽을 두 개를 더한 값이면 그럼 여기는 34, 여기는 33, 34, 33, 23, 10개죠. 그러면 현행에서는 A당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가장 많습니다. 맞죠? 자, B당에서는 여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아니죠. 이게 아니고요. 자, 비례대 30, 35, 25, 10입니다. 그러면 B당이 가장 높네요. 물론 의석률은 어차피 전체 의석수와 비례대표가 100석 100석이기 때문에 수로만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편안에서는 B당이 가장 높다. 현행에서는 A당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맞아요? 맞죠? 뭐 일로 해도 이제 뭐 단순히 수로 해도 상관이 없죠. 전체 의석수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자, 3번. D당의 의회 의석률은 현행보다 개편안에서 높대요. 자, D당의 의회 의석률 볼까요? D당의 의회 의석률은 여기네요. 200석 중에서 20석이기 때문에 10%고요. 자, 개편안도 200석 중에서 20개 10%입니다. 그래서 의석률이 현행보다 개편에서 높다? 아니죠? 같다라고 이제 맞네요. 같다. 자, 4번. 자, C당과 달리 A당은 현행보다 개편안이 유리하다는데 각 정당의 사실 유불리는요. 이제 의석률로 봐줘야 되거든요. 률로 봐줘야 되는데 어차피 전체 의석수가 똑같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비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A당은 현행보다 개편안이 유리하는데 A당은 현행은 76개고요. 개편안은 72개네요. 불리하네요. 맞죠? 개편안이 더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자, C당 볼까요? C당은 42개 44, 개편안이 더 유리하네요. 틀렸고요. 5번. 자, 개편안에서 B당과 D당은 달리 과대대표 된다 했죠. 그러면 과대대표, 과소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다 똑같은데 우리 한번 해보게요. 자, B당만 한번 해볼까요? B당만. B당의 득표율과 그 다음에 총 의석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B당의 득표율은 32%고요. 여기보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많으면 과대대표인데요. B당의 의석률 현행 개편안이죠. 개편안 의석률 보면요. 64네요. 200개 중에 64니까 200개 중 64는 32%네요. 그죠? 32. 똑같네요. 똑같죠? 이걸 바로 적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과대대표는 여기가 더 커야 과대고요. 여기가 득표율이 더 크면 과소입니다. 자, D당도 볼까요? D당도.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해볼게요. 자, D당의 득표율은 10%고요. 개편안. D당 20개네요. 200개 중에 20은 10%네요. 같네요. 달리가 틀렸습니다. B당과 D당은 적정되었다라고 해줘.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